안녕하세요. 철학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을 철학버스로 모시고 철학여행을 안내할 초등교사 우서희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교실에서 자기 삶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요. 공부하기 싫어요. 숙제는 도대체 왜 해야 되죠? 철학을 하면 문제를 이렇게 마주쳤을 때 문제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문제 앞에 버티고 서서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고 내 삶의 경험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서 그 중에서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딱 하나를 말씀드리면, 철학 수업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랑 나랑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너는 그렇고 나는 이래 라고 평행선을 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이유가 뭐야?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면서 서로 반박을, 의견에 대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학 수업을 할 때 다른 친구가 자기한테 반박을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친구가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반박할 거리가 무엇인지 찾으면서 반박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더라고요. 철학자 스튜어트 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듣고 그 생각에 대해서 진짜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생각을 가졌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리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선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를 위한 책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으로 나눈 대화를 담고 있어요.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부모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뒤집고 걷고 말하고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그 수많은 도약의 시간을 건너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모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딜 때 스스로 너무 뿌듯해하고 부모를 막 찾잖아요. 자신의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발견한 그런 새로운 생각, 멋진 생각들을 그 누구보다 자신의 부모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믿고 아이의 말을 들어줄 때 아이들은 정말 반짝이는 놀라운 생각을 발견해서 기쁘게 나눠줄 거예요. 철학 대화란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일상 대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깊게 그것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는 대화를 말해요. 제가 점심시간에 한 아이씩 제 옆자리로 초대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지유가 새로운 안경을 쓰고 온 거예요. 와, 너 안경 멋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제가 안경 쓴 거 보고 똑똑해 보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경을 쓰면 똑똑하다고 그럴까?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말 진짜로 그럴까? 진짜로 안경 쓴 사람들 다 똑똑할까? 그러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편견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꽉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죠. 편견이란 무엇일까? 그때부터 철학 대화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막 전해주고 싶어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막상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아이가 입을 꾹 다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내가 막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일상 대화를 쉽게 해주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아이의 생각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에요. 아이의 생각을 꺼낼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늘 재밌었는지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술술술 꺼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차근차근 따져보고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 대화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막 눈앞에 닥쳤을 때는 너무너무 막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주제의 그림책, 동화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 훅 빨려 들어가다 보면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에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철학 대화하면서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숙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잠깐 여기 앉아봐요. 이거 진짜 중요하대 하면서 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꼭 대답해야 돼. 숙제를 하듯이 질문을 하다 보면 아이와 부모 둘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 대화는 이렇게 막 의무감에 휩싸여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서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꽃 피어나거든요.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편안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목차를 쭉 살펴보시고 내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주제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그 각 주제 안에는 제가 아이와 나눴던 철학 대화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한 함께 읽었던 어린이 책 그리고 철학자의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철학 여행 지도가 실려 있어요. 이 지도에는 각 주제별로 핵심이 되는 철학 개념을 쏙쏙 뽑아 놓았고요. 철학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줄 질문, 또 그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대화가 함께 알차게 실려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철학 대화를 나눌 때 철학버스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철학버스를 타고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발견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